날 알아보면 어쩌나 이런 마음이 연예인병. 저를 딱 보면 헬멧 쓰고 잠바 입고 그러면 아저씨 그릇은 저쪽에서 찾아가세요. 저쪽에서 찾아가세요. 골칫거리 신세로 전락을 했더라고요. 첫마디가 뭐죠? 그걸 동시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생각도 하기 싫어.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네, 사람들이 살던 곳이 아니고 호텔들이 살던 맞아요. 뭐야 이런 훈훈한. 네, 오늘도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도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열혈 기자들의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자,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저희가 낱낱이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자회견장으로 모인 분들을 좀 소개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무서운 돌직구로 팩트를 저격하는 우리 팩트킬러 장보영 기자님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취재 현장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열심히 취재하는 우리 직진본능 취재전사 표영민 기자. 그리고 찐매력의 소유자시죠. 미남 교수님, 창원대학교 유진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저 없는 한 주 어떠셨어요? 건조했습니다. 딱 이 단어가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건조해. 듣고 계시죠, 국장님? 자, 근데 우리 기자들이 뭐 저번 주에 저는 잠깐 쉬긴 했지만 저희가 매주 뭐 저희 얼굴을 TV로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런 거 없으셨어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많으신가 최근에 보네요. 있으셨나 본데?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제가 다니는 이제 병원이 좀 있는데 그 병원에 보면 항상 저희 채널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뿌듯하게 보고 있는데 혹시나 제 얼굴이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괜히 혼자 아무도 관심 없는데 날 알아보면 어쩌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연예인병. 근데 제가 병원을 두 번 정도 갔는데 두 네. 번 다 동시에 나오더라고요. 하필 기자회견 하는 시간에 또 마침 점심시간 전에 가다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마침 두 번 출연을 안 했을 때 잠시 쉬는 동안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게 나름 신경이 쓰였는지 제가 본인이 출연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옮길 정도면 너무 연예인병이 심하신 것 같아요. 알아볼까봐 그냥 너무 심하신 것 의식이 같은데. 심하신 최근 걸로. 병원을 좀 옮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좀 사이사랑이 좀 그쵸. 많으시다 보니까 네. 그 동네에 우리 사이 나온다고 전파를 많이 하셨어요. 마산동네. 그래서 그 이제 처가댁을 한 번씩 가면 그 동네에 가면 아이고 오늘 어디 갔다 왔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맞아. 가족이다 가족. 예. 어떠셨어요? 매번 이렇게 출연이 저희 말고도 좀 잦으시잖아요. 출연 자체가. 우리 가족들은 저 텔레비 나오는지 몰라요. 아예 안 다행히도. 알리시는 거예요? 거의 뭐 모르고 있고 제가 지금 사실 이 TV 나가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학교에서 한 두 가지 있는데요. 제가 스쿠터를 타고 다녀요. 중고 스쿠터를. 뭐 멀리 갈 일이 있으면 차를 가지고 가기도 하는데 스쿠터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고학년들은 아는데 1, 2학년들은 저를 딱 보면 헬멧 쓰고 잠바 입고 그러면 아저씨 그릇은 저쪽에서 찾아가세요. 아저씨 그릇은 저쪽에서 찾아가세요. 저기 몇 호가는 어디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좀 바뀌었어요. 아, 교수님 오토바이 좀 새 걸로 바꿔서 하세요. 멋있어요. 뭐 이런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작년 8월 달에 아베 그 정권 불매운동 일본 그것 때문에 그거 불매운동을 제가 이제 좀 주도해서 했었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이게 이제 일제를 도저히 안 쓸 수 없는 물건이 몇 개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크게는 우리 그 경상남도 제조업이니까 수치 제어반 이 브레인 거의 다 일제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하고 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 카메라 같은 것들 거의 다 일제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사케를 좀 좋아해요. 일본 술을 달지 않아서. 맛있겠다. 근데 저희 지인이 그 가게를 하는 지인이 사케를 전부 이제 빼가지고 이거 폐기 처분하자 하고 번개를 날린 거예요. 그래서 아는 식당 가서 그걸 딱 펼쳐놓고 먹는데 뭐가 없어져서 먹는데
옆에 창원대 학생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케를 병을 막 돌렸어요. 일어가 안 보이는 쪽으로. 갑자기 뒤에서 또 우리 학생 목소리가 들리니까 선글라스 쓰고 내려놓고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너무 유명해져도 피곤해. 저희도 평소에 다닐 때는 그냥 막 친구들이랑 편하게 있을 때 하고 막 웃고 이러는데 나중에 누가 딱 알아보긴 하면 그때부터 좀 행동이 조심해지죠. 조심해지고. 불편하죠. 맞아. 좀 저희도 이만큼 피곤한데 연예인들은 정말 피곤할 것 같아요. 정말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러한 관심도 좋고 하니까 저희가 또 그런 관심에 힘입어가지고 좋은 취재 해서 마무리가 너무 급 마무리가 되네요. 좋은 취재에서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 안 전해줬으면 하셨어요? 좋겠어요. 준비하긴 했는데 뭐 다 내용들 비슷해서 저는 그 취재하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애정이 완전 나가가지고 굉장히 우울한 상태로 잠깐 성시센터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어르신분 한 분이 TV 나오는 사람 아닌겨? 이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진짜 속상한데 웃으면서 응대를 해드렸던 기억이 네. 맞아. 행동 항상 조심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맞아요. 뭐 예쁘게 깨졌어요. 저희들이 뭐 이러한 관심에 또 힘입어서 많은 좋은 내용을 취재할 수 있도록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분위기가 좋으니까 확실히 좀 다르신 것 같죠? 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경남을 좀 뜨겁게 달군 말과 관심을 끌었던 이슈에 흥미진진한 뒷이야기까지 사정없이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기자회견이 뽑은 언박싱. 오늘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 거의 고정이더라고요, 매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김해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코를 막고 외출해야 합니다. 냄새가 나요. 냄새 많이 납니까? 주민들 도로 못 다녀요. 백로 보기는 좋은데 저게 냄새가 이거 저녁이나 비 올 때 지나가 봐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이미 수개월째 이어진 고통. 주민들은 한계라고 말합니다. 충만이 하얘요. 아마 여기 젊은 사람들이 살았으면 김해 씨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 났지. 저 산에 가서 앉아있다 들어오고 무슨 이 피난민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데. 사람이 먼저라 하는 정부에서 우리가 제일 급할 때는 신청해야 돼 이야기하는데 콧방귀도 안 내다보고 말이야. 지금 한 달입니다. 한 달.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백로가 좀 풍요의 상징이다, 좋은 의미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 방금 이 영상물에서 보니까 좀 골칫거리 신세로 전락을 했더라고요. 좀 안타깝긴 한데 좀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봐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네, 주민 민원이 시작된 건 이제 백로들이 오기 시작한 4월 말부터 서서히 백로들이 계속 몰려들면서 피해가 시작이 된 건데 좀 상상이 안 되시죠? 백로가 뭐 시끄러워봤자 얼마나 시끄러울까. 사실 새가 맞죠, 새가. 뭐 근데 이게 1000마리가 모여 있어요. 저희가 아침에 짹짹 지저귀는 소리 되게 듣기 좋잖아요. 그런데 1000마리가 모여서 그걸 동시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도 처음에 가서는 소음 얼마나 심할까 했는데 가서 한 100m 전부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분변으로 인한 그 냄새. 냄새가 진짜 진동을 했는데 백로가 겉은인데 속은 검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분변 악취나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되게 크대요. 그래서 분변을 때문에 나무들이 고사하는 일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백로 모여 사는데 그러니까 백로에 이제 파묻혀가지고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됐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새가 많으니까 깃털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방충망을 못 여는 거예요. 그 여름에 그런 고통도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냄새는 진짜 인내가 안 될 것 같아요. 냄새는 쉽지 않죠. 냄새는 사실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가보셨잖아.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냄새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작년에 이제 김해시에서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소방서의 도움으로 해서 물대포를 좀 나무에 쏘아서 이제 그 묻어있는 분변들을 조금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EM 세제 같은 것들을 조금 이제 사용해서 이제 냄새 좀 덜하게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해요. 그 이제 반면에 그 장소가 이제 구지봉이라는 데가 그 이제 가야 문화의 이제 산실인데 구지봉은 사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요. 김수로왕 탄생 설화가
나와 있는 곳이고 가야 건국설화로 인해서 국문학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라국 뭐 수로왕의 신화 구지가라는 내가 이제 거기서 나왔다고 하고 뭔가 자꾸 저를 부르는 애가 구지가. 가야 건국의 심장 같은 곳이기 때문에 더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렇게 중요한 장소인데 근데다가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대성동에서부터 거기까지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학교가 또 하나 있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됐었던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았던 뜨거운 감자 같은 곳인데 그런데 도대체 왜 이곳으로 갑자기 백로가 몰려든 걸까요? 구람동, 진해동 등에 흩어져 있던 백로들이 4대강 사업 등의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자 수로왕비릉 뒤편 야산으로 이동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건 약 4년 전. 최근 들어 이곳마저 사적 관리 등으로 거주에 위협받자 둥지 내몰림 끝에 새들이 구지봉 주변으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난개발에 많이 한 그렇죠. 오명이 있는 도시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백로가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백로들이 이제 여러 군데 김해에 좀 흐트러져서 이제 때로 지내다가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구지봉까지 어떻게 보면 내몰린 상황. 둥지 내몰림 현상이네요. 그렇죠. 사실 또 더 웃긴 건 김해시가 이 백로가 이렇게 김해로 날아올 때 우리가 정책을 되게 잘 펴가지고 이렇게 친환경 정책의 결실로 우리가 친환경 생태도시 김해가 됐다라고 15회 김해시에서 쓰는 그 시에서 내는 잡지 15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좋은 성과다. 굉장히 우리의 성과로 이제 포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금 상황은 좀 성과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민원 속발의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여름이 되면 냄새도 더 심해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몰려오고 하면은 또 작년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텐데 얼마 전에도 또 갔다 오셨었잖아요. 근데 뭐 현장 달라진 건 없고 그냥 똑같았어요? 어땠어요? 너무 달라져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으세요? 왔는데 환영했을 리도 없을 것 같고 주민들이 환영할 수는 없는 그건데 아예 그냥 또 딴 데로 서식지를 옮겼을 게 가장 맞죠? 네. 백로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이유를 봤더니 구지봉이 나무들을 다 벌목을 한 상황. 그 소나무 울창했던 소나무 숲을 아예 다. 그러니까 소나무 자체를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나무를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잡목으로 분류되는 나무들은 모두 벤 상황이었고 고사할 위기에 있던 소나무들은 이제 조금 고사가 진행된 상황이라 보고 벤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갔을 때는 나무들이 그냥 쓰러져 있는 좀 처참한 환경이었어요. 이제는 푸르렀던 나무들이 쓰러져 움푹 패인 듯한 모습입니다. 백로가 앉았던 울창한 나무들의 모습을 볼 수도 없습니다. 김해시가 올해 2월부터 고사한 소나무 등 270그루를 베어냈기 때문입니다. 서식지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 보니 올해 백로 때는 구지봉을 찾지 않고 있는 상황. 벌목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구지봉에 올라갔습니다. 커다란 소나무 밑동이 남아있습니다. 안쪽으로 보면 베어버린 장가지들이 쓰러져 있고 남아있는 소나무들은 앙상할 정도로 가지치기를 한 모습입니다. 백로를 쫓기 위해 환경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교수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계속 뭔가 말하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12년 전에 집을 지어서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연못도 만들고 가능하면 이제 친환경 쪽으로 유지를 했는데 저희 동네가 진해가 많아요. 진해. 진해가 많은데 아이들하고 애 엄마가 싫어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계속 토론을 했어요. 진해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살겠다. 저걸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가능하면 친환경 농약 비슷한 걸로 건물 주변에만 이렇게 뿌렸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그때 이제 뭐 도룡뇽도 있었고 그 정도로 생태 환경이 좋았는데 그 약을 친 뒤로 다시는 안 와요. 없어졌어요, 전부. 당연히 애들이랑 엄마도 후회를 하죠. 그런 걸 한 번쯤 좀 생각해 보시라고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원래 다 살 방법은 있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너무 이 도시 생활에 익숙해서 그렇지
연구를 해보면 같이 공생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이제 백로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보니까 네. 광주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김해 상황과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벌목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최소한의 비용으로 뭐 새를 쫓아내는 뭐 효과를 좀 거둘 수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게 지금 이곳을 떠났다고 해서 철새들이 김해 또 다른 곳에 또 이런 그렇죠.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임시 반평적인 대안보다는 좀 다른 대안들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주민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지금 백로가 아예 안 온 건 아니었고 한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는 한 50마리 정도 날아왔었대요. 근데 이제 나무가 이미 없기 때문에 구지봉 말고 수루왕릉 쪽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맹금류들이 조금 날아다녔대요. 그 근처로. 네. 그 이후로는 다 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맹금류가 있으면 날아갈 거 알았다면 굳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이제 뭐 맹금류 소리를 녹음해서 좀 들려주면서 위험한 공시를 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보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워하셨습니다. 뭐 어차피 구지봉 새로 만들면 되지라는 뭐 그런 논리라면 저희도 할 말은 없지만 이미 좋게 만들어진 환경들을 갖고 굳이 훼손하면서까지 내쫓아야 했나. 그리고 표기자 말했던 것처럼 개들을 어디 살라고. 맞잖아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들이 살던 곳이 아니고 새들이 살던 곳이 맞아요. 있어. 뭐야 이런 훈훈한 분위기. 아무튼 좀 자연에 좀 더 생각하고 해결 방법을 찾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이것은 조금 덜 생각하지 않으셨나? 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슈 썰앤썰 시간이죠. 첫 번째 이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올해로 통합 10주년을 맞이한 창원시. 하지만 통합 당시 지역 정서와 시민 의견을 배제했다는 이유로 재분리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창원광역시 승격운동으로 재분리 여론이 주춤했지만 최근 마산해영구가 지역구인 윤한홍 국회의원의 발언이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윤 의원은 창원시가 추진 중인 특례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분리를 포함해 통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윤 의원의 발언에 일부 마산 지역 시민단체도 공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어차피 이 티각티각가 살아갈 밖에는 서로 다정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윤한홍 의원의 그 분리안에 대해서 우리 마산 살기 범시민 여러분 적극적으로 지금 환영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참 옛 마산과 진해 그리고 창원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는 이 통합 창원시가 올 7월이면 10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저희가 10년 전이면 도대체 몇 살이야? 그때 우리 공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약간 막 이런 옛날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근데 이 얼마 전 마산해영구 윤한홍 국회의원의 창원시 재분리 발언으로 좀 논란이 있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창원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특례시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구 2만의 의령군과 지금 인구 100만의 창원시는 지금 같은 기초 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 조금 자치권을 좀 획득하고자 나온 게 이제 특례시 부분인데요. 예. 그 특례시를 추진하는 와중에 이제 윤한홍 국회의원이 특례시는 조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좀 제기하면서 이제 뭐 무조건 재분리를 해야 된다는 발언까지는 아니고 재분리를 포함한 창원시의 미래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뭐 라디오에서도 했고 또 다른 이제 타 방송사의 대담을 통해서도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통합과 함께 인구 100만 이상의 좀 거대 도시가 탄생을 한 거였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조금 전에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하지만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10년 동안 진짜 아까 표기자 말대로 계속 되어 왔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요. 이게 통합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결국은 목적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좀 더 큰 창원시를 맞아요. 만들기 위한 게 제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10년 동안 이 불편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게 결국은 이제 주민들이 완벽히 이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이 추진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민 의견을 묻기보다는 이제 일단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니까 밀어붙인 거네요. 밀어붙였다고 볼 수 있죠. 뭐 제가 장가를 마산으로 좀 들었는데 뭐 그 주변 어른들이 말씀하신 장가를 들었는데 장가를 갔는데 이제 어른신들이 말씀하신 게 우리는 전국 7대 도시였다. 그래 맞아요. 자부심이 그 자부심. 그러니까 마산 사람들은 마산 자부심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뒷받침이 되는 게 예전에 이제 자유무역 지역이 마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자유무역 지역 자체가 되게 부흥을 하다 보니 그쪽에 인구가 되게 많이 몰렸거든요. 지금 마산 인구가 지금 40만이 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자유무역 지역에 있는 마산 하포구와 해운구의 인구가 7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다가 이제 통합을 했으니까 마산이 어떤 패권이라든지 경제적 이윤을 좀 끌어올리려고 기대를 했었는데 결과는 이제 참패 수준에 더 나빠졌거든요. 경기 침체에다 경기 둔화 그리고 아까 뭐 마산 자유무역지구 고용 수출 급감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자부심 이 이름도 뺏기고 남는 게 없다는 이제 이런 불만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었고 창원시 입장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뭐가 좋냐? 우리는 세금 가장 많이 내고 하는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양쪽 진해하고 창원에도 계속 그쪽 도시 재생한다고 돈이 나가고 있다. 창원도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세 장소 모두 이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들이 이제 계속 됐고 이런 감정들이 이제 야구장 명칭 문제 때 거의 극대화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마산 야구장에서의 마산을 빼느냐 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저도 좀 어이없어요. 마산 야구장은 마산 야구장이니까. 그 문제가 더 거슬러 올라가고 가면 이제 시청사 문제부터 맞아요. 초기에는 이제 시청사는 마산, 인센티브는 진해, 그리고 창원은 뭐 이런 이름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었는데 지금 시청사 그대로 창원에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이제 막상 이제 시청을 옮기는데 문제가 좀 발생을 한 거죠. 그 내부적인 이야기까지는 제가 조금 파악을 좀 못했는데 그 당시 또 계신 또 교수님 생각을 조금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생각도 하기 싫어. 생각도 하기 싫어.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또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폭력상태 보면 참 기가 찬데 2014년 9월에 이제 진해 지역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이 시의회 정례 이제 개회식에서 시장석으로 와서 안상수 시장한테 이제 뭘 던지고 계란 투척하고.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뭐 재분리 얘기 나오고 지금 통합하고 나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러한 재분리 발언이 또 이참은 아니죠. 뭐 계속 되고 있었던 문제니까 나왔고. 근데 재분리라는 게 저는 가능성이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좀 갸우뚱하시네요, 교수님. 표 기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분리안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를 통과한 것이 2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마산 분리안. 이 분리안 같은 경우에는 뭐 2013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2013년도에 이제 시청사 이야기가 이제 아까 뭐 야구장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그 관련 조례를 시청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례를 만들면서 대신 마산 쪽 시의원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산은 분리하겠다. 마산은 분리하겠다. 그 대신 이 조례 통과시켜 줄게. 우리 조례도 통과시켜 줘. 해서 이렇게 2013년도에 한번 조례가 통과됐고 그 뒤로 그 안상수 시장 뭐 테러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 사건이 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진해 쪽 시의원들이 진해도 분리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분리안이 둘 다 통과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실행을 할 수 없는 게 이 부분이 국회로 넘어갔고 실제로 2013년도에
당시 마산 화포구 이주영 국회의원이 발의를 실제로 했는데 네. 창원에 이제 국회의원이 5분이었는데 당시에 그 창원의 그 5분도 다 제각각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발의는 되지만 결국 통과를 못했고 설사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 통합을 이렇게 추진한 행안부의 또 승인이 또 그쵸.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지금 많은 분들 이야기 들어봐도 실질적으로는 힘들다라고 공감은 하시고 계시고 실제로 또 분리 가능성이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봐야죠. 그게 이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특별법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특별법 하나 만들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 이제 해야 되는데 반대로 분리법을 만들려면 그것보다 배는 힘들게 더 중지를 모아서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또 지금 여당이 더 커졌잖아요.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준비 없이 갑자기 원래 자기가 추진했던 걸 정치인이 말을 전혀 정반대 이야기를 꺼내면 시민들은 이제 혼란스럽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말을 했으면 좋겠고요. 창원시는 지난 10년을 되짚어보는 토론회를 열고 갈등의 요인과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선 겁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제 변화와 재정 인센티브 추가 지원 등을 통해 미미했던 통합 효과를 극대화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통합 성과가 좀 제대로 나게 되려면 이게 딱 보여주는 게 지방청원 회계수입인데 이게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가능한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창원시는 지역 격차와 상실감 해소를 위해 특례시를 더욱더 강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잠재력은 확보했지만 그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그런 계기가 없었다. 이제 반드시 특례시가 되어서 그 잠재력을 폭발시켜서 동남권의 중심 도시로 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창원시에서 이제 통합 10주년을 맞이해서 관련 토론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뭐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원장이 직접 주제 발표하는 모습을 조금 지켜봤는데 이런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돈이라는 얘기를 조금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불경등하게 배분이 되고 불균형하게 배분될 수 없는 이유는 정부에서 이제 통합을 해놓고 지금 정부가 통합을 할 때 10년 동안은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약속을 했고 이제 올해 마지막 해입니다. 하지만 그 재정 인센티브를 주었던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뭐 창원, 진해, 마산을 모두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약간 갈등이 있었다라고 보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특례시로 가면서 예산을 풍족하게 받고 하면 이제 공동적으로 하면 오히려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라는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특례를 굉장히 많이 발굴하고 있다. 되게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허 시장이. 그리고 이제 우리 다른 지역의 이제 사례도 있지만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농촌도 끼고 있고 바다도 끼고 있고 산업지역도 끼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특성을 살려가지고 특례 관련해서 준비를 계속 하겠다.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문화가 만났고 서로 다른 이제 지역의 특성의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아픔이다라고는 하지만 뭐 저희도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아무쪼록 뭐 기간을 빨리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다 무시하고 빨리 해결 방안 내라 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모두가 좀 만족할 만한 그런 해결 방안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은 좀 정리를 한번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통합이 되게 빠르게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제 다시 진정한 통합으로 가는 길은 조금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네, 이슈 썰앤썰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달라지는 사회적 변화 양상과 추이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지난 황금 연휴가 끝나면서 정부가 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한 단계 이 방역 체계를 완화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 전시는 이제 현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해 윤수미술관은 2개월간의 휴관을 끝으로 재개장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의 유품 10점을 비롯해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된 작품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겁니다. 올해 3.1절에 맞춰서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그동안 열고 있지 못하다가 이분들의 업적이 현재에 갖는 의미를 되짚어보는 그런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문을 굳게 닫았던 도서관도 지난 6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을 수는 없지만 시민들은 직접 책을 고르고 대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숨통이 트입니다. 근데 대신 아직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엄마가 와서 책을 빌려가는 그런 쪽으로만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지금은 올 수 있으니까 도서관이 어쨌든 간에.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가 점차 완화되면서 경남 곳곳의 문화 관광 시설들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면서 문화시설들도 좀 속속들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도 저한테 이제 체육시설들도 문을 좀 열던데 운동을 하고 있냐라고 저한테 쓴소리를 좀 하시긴 했는데 좀 많이 열고 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네, 맞아요. 좀 실외시설 위주로 좀 많이 개방을 이미 했고, 그리고 이제 실내시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일단 창원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서서히 운영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광지들도 이제 조금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 뭐 제가 최근에 통영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통영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일에 제가 오전에 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계속 오시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하신 분이 서울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휴게소는 최대한 들리지 않고 바로 통영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서울 약간 수도권 지역에서는 세 분을 만나봤는데 이제 청정 지역에 대한 뭐 이런 여행에 대한 욕구가 아직 그럼요. 여행 못 가서 까깝게 죽었을 거예요. 약간 억제됐던 감정들이 올라오면서 폭발하면서 이렇게 통영까지 찾아오셨다고 하고 되게 만족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만 통영뿐만 아니라 뭐 경남에 조금 유명한 뭐 산, 뭐 이렇게 야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이제 드라이브로 해서 볼 수 있는 것들도 막 알려드리고 했잖아요. 좀 다녀오셨어요? 그때 황금 연휴에? 저는 이제 한 곳 정도 일하러 갔었는데 도시재생 뭐 점검하러 갔다가 관광까지 같이 하고 왔는데 뭐 조개도 파고 사람들이 그 조개밭에 한 1,000명 정도가. 근데 이제 그 뻘이 워낙 넓기 때문에 남해를 갔었는데 이게 이제 간격들이 뭐 충분히 안심해도 될 만한 상황인데 아무튼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이 잠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자마자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쏟아져 나왔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장소가 자기들이 봐도 충분히 나가도 별 탈이 없을 만한 장소이기 때문에 쫙 퍼지더라고요. 저희 이제 방금 말씀하신 무슨 그 여러 가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제가 보면 이제 그 최근에 이 패턴이 되게 많이 변했잖아요. 랜선 공연, 방콕, 그다음에 뭐 홈 트레이닝. 제가 홈트하면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홈에서 트레이닝하고 뭐 랜선 관광도 있고 드라이브 스루 관광까지 이제 이런 것들 쭉 보면서 제가 이제 남해 가서 그 느낀 건데.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냥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어떤 관광 상품이라든지 새 문화들이 지금 이렇게 실제로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서 또 새로운 행동 양식으로 충분히 금방금방 해낼 것 같은 저는 그런 기대감을 좀 봤어요. 기대감이 참 좋은데 저희가 지금 또 이태원 집단 감염으로 좀 굉장히 다들 다시 좀 움츠리는 것이 아닌가. 경남의 한 클럽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자 경남도가 11일 2주간의 행정명령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클럽 형태의 71개 유흥시설입니다. 집합 금지 명령과 이태원 지역 방문자 전체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과 신고 의무화 이후에 신고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고발 조치는 물론 저희도 사실 답답해요. 또 이런 상황이 좀 너무 타이트해지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심하기 딱 좋은 타이밍에 뭔가가 쫙 터뜨려져. 그 이태원이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언제 어디서든 비슷한 다른 데서 터졌을 거라고 보고 정말 이게 경각심을 한번 맞아요. 생활 속 거리두기가 되기 전에도 이제 사람들이 몸이 근질근질하고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우리 지역사회 감염이 좀 없으니까 좀 나가도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술자리를 조금씩 갖고 릴렉스를 했죠. 어떻게 보면 긴장을 좀 풀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좀 긴장의 고삐를 이렇게 당기는 사례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사례로 끝나야죠. 그리고 저희가 조금 다시 뭐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실제로 관광지에서는 저희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전환을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부스부터 이렇게 소독을 하고 열을 아직도 재고 이렇게 입장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제 좀 안전한 관광을 위해서는 이제 본인의 조금 관리도 좀 필요하다고. 근데 많이 시민 의식이 향상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취재 때문에 문화시설을 갔다 왔는데 뭐 누군가가 이렇게 막 지도하지 않아도 알아서도 이제 마스크 착용 뭐 모든 그런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뭐 안심하고 일단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정말 생활 속 거리두기는 잘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좀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모든 기자와 또 교수님들의 그런 바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자, 이제 마지막 차례죠.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 중에서 하나씩 PK 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모든 주제가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미로 뽑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떤 것들이 좀 더 의미가 있었는지 그런 기준으로 좀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교수님부터 오늘은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처 어떻게 하나 이게 이제 인상 깊었는데 좀 거창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14세기 중엽에 패스트 창궐했잖아요. 유럽 인구의 절반에서 3분의 1이 죽었는데 사람들은 다 인구가 많이 죽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14세기 이전과 14세기 이후에 인류 문명이 다 바뀝니다. 행동 패턴, 의복의 양식, 그다음에 먹는 거, 그다음에 화폐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 경제의 단위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그런 데를 잘 주목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는 패스트 이후의 사건 못지않은 큰 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우리 한국 대처하시는 거 보셨겠지만 관광이 됐건 뭐든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주제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던지는 오늘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뤘지만 오늘 특별히 더 기억이 남습니다. 오늘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적으시니까 진짜 교수님 수업을 듣고 있는 시간 같았어요. 약간 그런 다음에 한번 나도 이 멘트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자, 그리고 우리 장보영 기자님. 저는 이제 우리 불쌍한 백로들이 어디로 가는지 좀 마음이 좀 아프고 이게 서식지 파괴 그 이상의 좋은 방법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한 김혜시의 좀 아쉬움이 많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이제 김혜시가 막 슬로우 시티도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문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50년 후에 백로 분변이 갑이 막 100배 뛰어가지고 구하러 다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좋은 약이 돼서.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통합 창원시 이야기를 조금 다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워서 픽을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기자 생활 뭐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뭐 실습부터 해서 소속 기자 시절까지 가장 큰 이슈가 이제 통합 창원시 이슈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현장에 있는 뒷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수 있는데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2탄으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잘라서 미안해요. 그러면 통합 창원시 갈등이 지속돼야지 그걸 하실 수 있겠네요. 갈등이 해소돼도 이제 에피소드로. 그렇죠. 그래야 됐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 중에서 나는 오늘 이 이슈가 정말 의미가 있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이슈다라고 생각하는 이슈가 있으시면 저희가 다시 보기가 되거든요. 동영상 채널에서 그곳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많은 의견들을 쏟아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오늘도 할 말은 한 것 같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게요.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쇼!